헌재는 밝혔습니다. 일부 연설물이나 홍보물도 같은 맥락에서 표현 등에서 도움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청와대의 보좌 체계가 완비된 이후에는 그만두었습니다. 최순실 씨가 국정에 개입한 정도에 대해서 사실과 다른 진정성 없는 해명을 내놨고 받겠다던 검찰 수사와 특검 수사는 모조리 거부했다고 헌재는 지적했습니다.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놓고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고 노력하는 대신 진실성 없는 사과를 하고 국민에게 한 약속도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피청구인의 일련의 언행을 보면 법 위배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헌법 수호 의지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결국 박 전 대통령이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을 했다는 게 헌재 판단입니다. 그러한 헌법 위반 행위가 계속 일어날 수 있다. 대통령의 직위를 계속 유지하게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 파면할 정도다. 국민이 직접 뽑아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았더라도 헌법 수호 관점에서 박 전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국가적 손실보다 압도적으로 크다고 헌재는 강조했습니다. SBS 박하정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세월호 7시간의 행적과 관련해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헌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만 참사 당일 구조에 온 힘을 다하지 않았다고 인정했고 일부 재판관은 성실 의무를 위반했다는 보충 의견을 냈습니다. 전명남 기자입니다. 지난 2014년 4월 16일 304명의 목숨이 바다로 가라앉은 세월호 참사는 3년 만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소추 사유로 헌법재판소 심판대에 올랐습니다. 박 대통령이 초기 7시간 동안 제대로 대응을 하지 않아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저버렸다는 이유입니다. 헌재는 하지만 세월호 참사에 대한 박 대통령의 책임은 탄핵의 판단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일 피청구인이 직책을 성실히 수행하였는지 여부는 탄핵 심판 절차의 판단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 성실한 직무 수행은 선거를 통한 심판 대상이 될 수는 있지만 탄핵을 소추하기엔 너무 추상적이라는 취지입니다. 단 참사 초기 박 대통령이 관저에 머물렀다는 점을 지적하며 구조에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인정된다고 적시했습니다. 김희수, 이진성 재판관은 박 대통령이 성실한 직책 수행 의무와 공무원 성실 의무를 위반했다는 보충 의견까지 결정문에 남겼습니다. 국가공무원법이 규정한 공무원이 성실 의무를 위반했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앞으로 특히 세월호 부분과 관련해서는요, 지금 민간인 신분이 된 대통령에 대해서는 이제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국가 최고 지도자가 위기 상황에서 직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해도 괜찮다는 인식이 남겨질 경우 앞으로 불행한 일이 반복될 것이란 지적도 내놨습니다. SBS 전병남입니다. 이번 탄핵 심판 과정에서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심판 막바지까지 각하를 주장했습니다. 소송 절차의 형식적인 요건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면서 심리 자체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었는데 재판관들은 대통령 측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박상진 기자입니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탄핵 심판 초기부터 심리를 중단해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회가 의결한 탄핵 소추 사실이 구체적이지 않고 13개 사유를 한꺼번에 의결한 것이 위법하다는 이유 등을 들었습니다. 뒤늦게 대리인단에 가세한 김평우 변호사는 탄핵 소추가 위법하다며 심판정에서 막말을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뇌물죄 플러스 직권남용죄 플러스 강요죄라는 하나의 복합범죄, 저는 이걸 갖다 섞어찌개라고 그럽니다. 섞어찌개 범죄를 만들어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 소추한 겁니다. 김 변호사는 장외로 나가서까지 여론몰이에 나섰습니다. 양반이 복종하라 그러면 복종하는 거 우리가 노예입니까? 하지만 헌재 재판관들 대통령 측의 이런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탄핵 소추 사실이 추상적이라는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탄핵 심판은 형사재판과 달리 헌재가 심판 대상을 확정할 수 있을 정도의 사실관계를 기재하면 된다고 봤습니다. 탄핵 소추안 의결 당시 개별 사유별로 의결하지 않고 한꺼번에 의결한 게 위법하다는 주장도 국회 재량의 문제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관 9명 전원이 판단하지 않으면 위헌이라는 반발은 국정 공백을 방치하자는 주장이라며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할 수 있는지 논란이 되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는 결국 심리를 하지 말라는 주장으로서 탄핵 소추로 인한 헌정 위기 상황을 그대로 방치하는 결과가 됩니다. 결국 대통령 측의 승부수였던 각하카드는 탄핵 심판에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한 채 불발로 끝났습니다. SBS 박상진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마지막 선고 기일에서 선고를 시작한 지 21분 만에 박근혜 대통령 파면 결정을 발표했습니다. 쟁점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일일이 설명하다 보면 1시간 이상 걸릴 것이란 예상이 많았는데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사건 때보다 오히려 4분 정도 짧았습니다. 임찬종 기자가 보도합니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선고 때는 기각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25분 걸렸습니다.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문,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 이번에는 쟁점이 복잡하고 소수 의견도 밝혀야 해서 선고 시간이 훨씬 길 것이란 예상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문체부 공무원 사직 강요, 세계일보 인사 개입, 세월호 참사 당일 의무 이행 여부 등 굵직한 쟁점을 4분 30초 만에 정리했습니다. 핵심 탄핵 사유인 최순실의 국정 개입과 대통령의 권한남용에 대해서도 분명하고 직설적인 표현으로 5분 40초 만에 설명했습니다. 만장일치였던 만큼 소수 의견도 없었습니다. 법적 효력을 갖는 주문을 읽는 데까지 걸린 시간은 2004년보다 4분 짧은 21분이었습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헌재는 파면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을 정확히 밝히기 위해 선고 이후 배포한 결정문에도 주문 낭독 시점인 오전 11시 21분을 적었습니다. 하지만 결정문 자체는 17,000여 단어 분량으로 10,000단어 정도였던 2004년 결정문보다 2배 가까이 길었습니다. 극심하게 분열된 국론과 엄청난 국민적 관심을 의식해 헌재가 선고 절차를 대폭 간략히 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법률 전문가들만의 그 관심 사항이 아니고 우리 전 국민들이 모두 지켜보고 있고 간단히 이출해주는 것이 국민들에게 더 이제 재판의 이유를 잘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었다고. 그래도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읽는 한 문장 한 문장을 숨죽이며 곱씹었을 국민에게는 가장 길었던 21분으로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SBS 임찬종입니다. 헌법재판소는 결국 민심을 거스르지는 않았습니다. 헌재는 그동안 국민